안녕하세요. 스시서울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제가 오늘도 플레이오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경기 3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서부 컨퍼런스 2경기는 오늘 경기를 끝으로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죠. 이제는 서부는 1라운드는 댈러스 클리퍼스전 빼고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도 역시 1라운드에서 가장 치열하고 재밌는 시리즈 중 하나인 레이커스 덴버 시리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시리즈가 끝났네요. 진짜 재밌었는데 모든 경기가 굉장히 명경기였고 오늘 경기도 역시 굉장히 이 레이커스 덴버 시리즈 내내 있었던 경기들이 양상과 비슷했는데 레이커스가 덴버와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레이커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시카고 액션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시카고 액션을 레이커스가 쓸 때마다 덴버가 전혀 이 액션을 못 막았어요. 레이커스가 덴버는 이 시카고 액션을 못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리즈가 진행할수록 점점 더 많이 했고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됐거든요. 이게 시카고 액션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은 주로 이제 오스틴 리브스가 하프라인으로 공을 몰고 넘어와서 탑에 있는 AD한테 패스를 넘겨주고 바로 오스틴 리브스가 르브론의 수비수를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르브론이 오프볼 무브로 그 스크린을 타고 넘어오면서 AD의 공을 핸드오프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게 시카고 액션이거든요. 공을 르브론한테 넘겨주고 림으로 쇄도하는 AD를 막기 위해서 이제 덴버가 스위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르브론과 요키치가 스위치된 다음에 매치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요키치가 매치업 됐을 때 르브론이 진짜 집요하게 요키치를 공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르브론이 요키치랑 매치업 되자 그냥 요키치를 벗겨내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약간 헬프를 해주자 페이스라인에서 커디나는 하치무라가 패스 받고 덩크를 넣고요. 다음 포지션에서 또 시카고 액션을 하는데 예를 들면 KCP가 르브론을 막으면서 이 르브론이 핸드폴을 에디한테 핸드폴을 받을 때 스위치를 하지 않고 계속 르브론에 붙어 있습니다. 어, 그 르브론이 스위치 안 하네 하면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득점하고 엔드원도 없고 그 르브론 특유의 이 어깨 돌리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르브론이 요키치, 머레이 뭐 다 공략하는 거는 물론이고 르브론을 꽤 잘 막아왔던 상대 프리미터 디펜더 중에 가장 좋은 디펜더인 KCP를 상대로 공격을 성공을 시키면서 덴버를 완전히 좀 속수무책으로 만듭니다. 진짜로 덴버가 이 시카고 액션에서 파생되는 르브론과 레이커스의 공격을 전혀 막지를 못했어요. 시리즈 내내. 수비에서는 레이커스가 특히 요키치의 공격을 AD가 진짜 잘 버티고 있거든요. AD가 역시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라는 게 이 요키치라는 절대 쉽지 않은 같은 포지션의 매치업을 상대로 잘 버텨줬고 또 레이커스가 수비의 커버리지를 믹스를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룩을 줬거든요. 덴버한테. 특히 뭐 예를 들면 요키치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1대1을 시도하려고 하면 지금 시리즈에서 굉장히 초반에는 유키치의 어시스트를 안 준다는 느낌으로 1대1 해서 너가 골을 넣어도 어시스트를 주지 않기 위해 더블팀을 안 갈 거야. 더블팀을 가면 너가 패스를 주니까 너가 1대1로 득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블팀을 가서 너가 어시스트를 해서 덴버 모든 팀의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약간 레이커스의 기조였는데 이게 좀 몇 경기 전부터 바뀌었어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유키치가 공을 잡으면 무조건 더블팀을 갔거든요. 그 더블팀을 가고 그다음에 레이커스가 뭐 윈드실드 와이퍼 로테이션이라고 한국말로는 유리창 그 닦는 와이퍼? 유리창 와이퍼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로테이션을 통해서 요키치한테 더블팀에 가면 더블팀을 간 선수를 맡고 있던 덴버 선수를 선수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레이커스 선수가 그 선수한테 붙고 그 다음 덴버 선수가 비면 그 또 다른 선수를 맡고 있는 레이커스 선수가 붙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요키치한테 더블팀 플러스 윈드실드 와이퍼 로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AD가 그냥 1대1을 잘 맞거나 하면서 수비를 진짜 잘해가지고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끌고 갔어요. 근데 결국에 경기의 모멘텀을 움직이게 한 것은 저는 3쿼터의 한 구간이라고 봐요. 그 3쿼터 후반 한 구간인데 3쿼터에 레이커스가 8점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굉장히 잘해오던 르브론이 이 구간에서 조금 무너집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안 좋은 플레이 메이킹과 게으른 플레이들을 조금 합니다. 제 생각엔 좀 르브론이 지친 것 같아요. 지쳐서 좀 안 좋은 슛으로 포지션을 마무리하거나 턴오버를 하거나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다 이 3쿼터 후반에 몰렸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오니까 덴버가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바로 르브론이 좀 실수를 하니까 8점 점수차가 그냥 따라잡히고 이 점수가 역전이 되는데도 레이커스의 감독인 다빈 햄 감독은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8점 차라는 점수가 줄어들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덴버랑 레이커스 시리즈가 진짜 치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명경기도 많은데 근데 결국에 시리즈 스코어는 덴버가 4대1로 이기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시리즈가 보통 4대1의 시리즈다 하면은 굉장히 득실 차이가 많이 나고 아니면은 뭔가 한 팀이 일방적으로 이겼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기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4경기
이기고 한 경기 졌지만 이 시리즈의 총 득실 마진은 덴버의 플러스 11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의 시리즈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런 사소한 것 하나, 한 쿼터의 어떤 한 구간 하나가 잘못되면 이게 지는 게임이고 여기서 잘하면 이기게 되고 하는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이커스가 제가 이 시리즈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레이커스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성적보다 훨씬 좋은 팀이다. 훨씬 잘하는 팀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시리즈 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보통의 7번 시드 팀이 아니에요. 덴버 상대로 요키치랑 머레이 두 명을 상대로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슈퍼스타가 보통 팀이 잘 없어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7번 시드 팀이 아닌데 근데 결국에 덴버는 알고 있는 거죠.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가져가면서 덴버가 무너지지 않으면 레이커스가 무너지는 구간이 온다는 걸 지금 이 시리즈에서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챔피언십 팀과의 저는 차이인 것 같아요. 시리즈 득실 차이가 겨우 11점 차이긴 하지만 그 차이가 한 팀은 이제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하고 다른 한 팀은 시즌 마무리를 하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레이커스 경기를 보면서 아셨던 점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경기마다 한 구간에서 밀리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거든요. 레이커스가 공수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조금 그게 아쉬웠습니다. 반대로 덴버에서 공격에서 재밌었던 점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요키치가 포스트업을 할 때 레이커스가 더블팀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더블팀을 응징하는 덴버의 무브가 좀 있었거든요. 경기 시작하고 거의 초반이었어요. 요키치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1대1을 하려고 하자 레이커스가 바로 요키치한테 더블팀을 갑니다. 바로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하니까 이게 레이커스의 게임 플랜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플로우를 보시면은 자말 머레이가 공을 요키치한테 넣어주고요. 자말 머레이를 막던 오스틴 리브스가 AD와 함께 요키치한테 더블팀을 갑니다. 그러면 요키치 가까운 쪽에 있는 자말 머레이를 막기 위해서 원래 KCP를 막던 디안젤로 러셀이 자말 머레이한테 오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막던 하치무라가 KCP한테 붙습니다. 그러면 완전 코트 반대편에 있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와이드 오픈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레이커스에서 말하지 않은 선수 한 명 있죠. 르브론 제임스예요.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에론 구든하고 매치업이 돼 있어요. 에론 구든은 주로 움직이는 위치가 골밑이죠. 덩커 스파가 계속 움직이니까 골밑에서 에론 구든을 르브론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르브론은 이 매치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르브론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로테이션에서 나가는 순간 요키치가 에론 구든한테 패스를 넣어주고 진짜 손쉬운 덩크나 레이업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브론은 이 로테이션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르브론이 에런 고든도 막으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최대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한 명에서 두 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르브론이 이런 수비를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이때 덴버가 어떻게 하냐면 유키치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열려 있는 거 보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유키치는 플로우 리딩에서 실패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키치가 이 상대의 수비 커버리지를 보고 로테이션하네. 저기 스킵 패스하는 게 내 맞는 플로우 리딩이구나. 패스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앞에 유키치한테 원래 붙어 있는 수비수가 AD잖아요. AD가 신체 조건도 정말 좋은 수비수죠. 그래서 이 AD가 더 좋은 디펜더가 되는 건데 AD가 유키치 앞에서 패스를 못하도록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레이저처럼 쭉 패스가 못 나갑니다. 결국에 AD 손을 넘어서 패스가 가기 때문에 공이 천천히 포물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에론 고든을 맡고 있던 르브론은 공이 요키치 손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에론 고든을 버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로테이션을 못 가요. 그런데 요키치의 손에서 공이 떠나자마자 공이 천천히 포물선을 그리는 걸 보자마자 인제 르브론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르브론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로테이션해서 공을 스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덴버도 알았겠죠. '아 이게 너네 게임 플랜이구나.' 앞으로 스킵 패스 좀 어렵겠는데? 이미 알았겠죠.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의 게임 플랜이 굉장히 좋았고 이 게임 플랜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 레이커스 팀의 로테이션 그리고 르브론이 결정적으로 디시전 메이킹이나 혼자서 두 명을 막는 수비 커버리지를 잘 해주니까 덴버가 그 수비 커버리지를 공략하는데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3쿼터부터 덴버의 마이크 말론 감독이 체스 무브를 또 가져갑니다. 상대가 이제 윈드실드 와이퍼 로테이션으로 유캐치 더블 팀 하고 그다음에 위크사이드 스킵 패스는 르브론이 커버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아예 공을 애초에 넣어주는 플레이어를 자말 머레이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로 바꿉니다. 아까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요키치의 반대쪽 코너, 그러니까 뭐 위크사이드 쪽에 완전 반대쪽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요키치한테 공을 넣어줍니다. 요키치한테 더블팀이 오면 오는 거 보자마자 다시 그냥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쉽게 빼주면 돼요. 아까는 AD를 넘어서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바로 앞에 공을 잡으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앞에 보이거든요. 이런 위치를 이제 패스 한 번이면 되는 위치라고 해서 원 패스 어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원 패스 어웨이 위치에 넣으니까 이 더블팀을 공략을 할 수 있게 돼요. 더블팀이 오면 그냥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빼주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점 넣고 엔드원을 얻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 엔드원을 통해서 완전히 경기 분위기가 가져오기도 했고 4쿼터에는 또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유키치가
포스트업 자리를 잡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또 요키치한테 공을 넣어줍니다. 요키치가 다시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공을 빠르게 패스하면서 3점 먹힐까 봐. 왜냐면 오스틴 리브스는 아까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미친 듯이 윈드실드 와이퍼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오스틴 리브스가 원래 맡고 있던 자말 모레이는 그거 놓치지 않죠. 이미 요키치 손에서 공이 떠나기도 전에 오스틴 리브스가 완전히 달려 나가는 걸 보니까 내 매첩이 없네. 그냥 바로 그냥 커딘을 합니다. 커딘을 하는 자말 모레이를 놓치지 않고 요키치가 패스를 해주고 자말 모레이가 르브론 상대로 덩크를 찍고 그 전에 르브론이 보여줬던 이 어깨 돌리는 세레머니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돌려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 팀의 익스큐션이나 게임 플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진짜 하이 레벨의 경기였고 그래서 재밌었는데 결국에 비슷했지만 덴버가 익스큐션에서 조금 더 앞서가면서 경기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는 자말 모레이가 오스틴 리브스 벗겨내면서 또 결정타를 꽂으면서 경기가 끝나죠. 오늘 경기도 마지막 5분 구간 동안 레이커스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130점으로 좋은 공격을 펼쳤는데 제가 시리즈 내내 말하지만 덴버의 클러치 공격을 레이커스가 절대 막아내질 못합니다. 이 경기도 덴버가 마지막에 오펜시브 레이팅 144.4를 기록하면서 결국 이기고 그래서 엄청난 경기가 또 나왔고 오늘 덴버는 또 이 상황을 보시면은 오늘 경기는 꼭 이겼어야 됐거든요. 자말 머레이나 KCP가 둘 다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어쨌든 경기를 치른 것 같거든요. 덴버가 이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이 당하면 저는 우승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덴버 같은 경우. 왜냐면 대체할 선수도 없고 물론 모든 팀이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다치면 우승 확률이 떨어지는 거 다 똑같고요. 근데 그중에서 덴버는 벤치 뎁스가 얇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제공하는 탤런트라든가 역할이 너무 유니크하기 때문에 다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 덴버의 현재 이 기계 같은 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덴버의 부상은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자말 머레이랑 KCP가 둘 다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만약에 오늘 졌으면은 모든 기세와 분위기가 레이커스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레이커스 홈으로 가서 6경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그러면 질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덴버 홈으로 와서 7경기를 해야 되는데 부상이 있는 자멜 모레이와 KCP가 며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경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7경기에서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 7경기를 하면서 1라운드를 통과해서 2라운드를 진출했는데 2라운드에는 이제 내가 차세대 슈퍼스타다. NBA는 내가 접수하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앤서니 에드워즈와 덴버가 지금 현재 1라운드에서는 절대 만나보지 못한 전혀 다른 클래스의 프리미터 디펜더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보유한 미네소타가 2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미네소타라는 좋은 팀을 상대로 가면서 몸이 성하지 않은 자멜 머레이 KCP 데리고 거의 절뚝거리면서 쉬지도 못하고 7경기까지 한 다음에 2라운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덴버의 이 5번째 경기가 머스트 윈이라고 봤어요.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잡아내는 것도 대단하고 결국에 덴버가 올라가고 휴식할 시간도 벌고 그나마 좋은 상황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시리즈 특히 레이커스 덴버 시리즈도 그렇고 피닉스 미네소타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좀 팀빌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두 시즌 연속되는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자말 머레이 같은 프리미터 플레이어를 막을 프리미터 디펜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벤더빌트가 그나마 있지만 벤더빌트 건강하지도 못했고 벤더빌트는 뛴다고 해도 공격에서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가 조금 의문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터 디펜스를 제공하면서 공격에도 해가 되지 않는 플레이어를 찾아야 되는 게 지난 시즌 덴버한테 탈락한 후 그리고 이번 시즌 오프 시즌과 뭐 트레이드 마켓에서 계속되는 레이커스의 숙제였는데 결국에 찾지 못하고 이번 플레이오프 와서 결국에 또 같은 약점을 노출하면서 지는 거거든요. 제가 덴버 레이커스 시리즈 리뷰 때도 말했지만 이 시리즈는 오스틴 리브스의 오펜시브 시리즈가 아니에요. 오스틴 리브스는 자멜 머레이를 막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오스틴 리브스가 디펜스보다 디펜스에서 더 활약을 해야 되는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스틴 리브스는 디펜스가 이 선수의 장점인 선수가 아니거든요. 물론 팀 디펜스 잘하고 엄청 열심히 뛰고 좋은 디펜더지만 엘리트급의 프리미터 디펜스를 제공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오스틴 리브스는 팀의 제2의 플레이메이커이자 이제 공격에서 활약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사실은 지금 자기의 능력과는 좀 다른 임무를 맡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활약을 좀 못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자멜몰의 슛도 보면은 오스틴 리브스가 진짜 열심히 꽁지 빠지게 뛰어다니는데 못 막잖아요. 근데 그게 오스틴 리브스가 원래 그런 거 잘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기가 원래 잘하는 역할이 아닌데도 그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엄청 열심히 해서 저는 오스틴 리브스 그런 점은 굉장히 리스펙트 하고요. 결국에 어쨌든 오스틴 리브스가 왜 그럼 자말머리를 맡고 있냐. 결국에 레이커스가 팀 로스터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1라운드 탈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레이커스는
앞으로 오프 시즌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프리미터 디펜스를 엘리트급으로 제공하고 공격도 되는 뭐 예를 들면 KCP나 알렉스 카루소 같은 선수들이요. 어, 둘 다 레이커스 선수들이었네요. KCP가 매 경기마다 진짜 자신을 버린 레이커스한테 이 선수가 뭘 할 수 있는 선수인지 상기시켜주고 있죠. 진짜 레이커스 팬들은 가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레이커스가 진짜 써먹지도 못할 스타 찾는다고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를 하느라고 이런 좋은 선수들을 다 내주고 이제 다시 이런 선수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 시즌에는 이런 실수 안 하고 너무 스타나 이름값만 찾는 것보다 레이커스 현재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이런 선수들을 찾아서 데려온 게 큰 임무일 것 같습니다. 덴버는 이제 미네소타 만나죠. 완전히 레이커스랑 또 다른 수준의 팀이고 이미 지난해 덴버가 미네소타를 1라운드에서 이기고 우승을 했지만 덴버의 선수들은 미네소타가 가장 어려운 시리즈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그 시리즈에서는 리그 최고의 프리미터 디펜더인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없었고요. 올해 식스맨에 선정된 나즈리드도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시즌에 앤서니 에드워즈는 지난해보다 훨씬 성장했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이 시리즈 프리뷰도 준비해서 곧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 다른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